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학과 4학년 오늘도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평범한 주제예요. 바로 요새 길 가다가 정말 많이 보이는 자동차인데요. 바로 이 차입니다. 이게 뭘까요? 맞추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차는 카니발입니다. 정말 카니발이란 차에 대해서 오늘 철학적으로 이 카니발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카니발의 사전적 정의는 간단합니다. 다인승 다목적 승합차입니다. 영어로는 MPV라고 하죠. 여러 목적을 위한 차량입니다. 다목적이라는 단어를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아요. 효율이냐, 감성이냐, 실용이냐, 스타일이냐, 그리고 나 혼자냐, 아니면 나의 가족이냐. 대부분의 물건은 그 선택지 중 하나만 골라요. 그러나 카니발은 다릅니다. 카니발은 그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죠. 행복이란 어떤 단일한 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의 흐름 속에서 완성된다. 카니발은 그 흐름을 담는 그릇입니다. 출근, 캠핑, 아이와의 첫 소풍, 이 차는 당신 인생의 모든 챕터를 조용히 수용합니다. 그래서 카니발을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선 카니발의 외형에서 철학을 찾아봅시다. 우선 카니발의 전면부를 볼까요? 자, 보이십니까? 수평으로 날카롭게 뻗은 크롬 라인이 보이죠. 크롬 라인이 있고 좌우를 가로지르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각도에서 봐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측면 한번 볼까요? 측면 보겠습니다. 긴 실루엣, 길죠. 소형 SUV들이 짧고 날렵하게 자신을 줄이는 동안 카니발은 자신의 길이를 숨기지 않아요. 당당히 도로를 점유합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다. 카니발의 측면 라인은 그 철학을 바로 이 강한 철판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전고, 높이, 카니발은 소형 SUV보다 현저히 높죠. 도로 위에서 카니발 옆에 선 소형 SUV는 좀 왜소해 보여요. 그런데 이 높이는 단순한 위압감이 아닙니다. 높이가 높다는 것은 그 안에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당신의 그릇이 크다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인생도 동일하다. 자, 다음 카니발의 가장 큰 장점이죠. 바로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이 슬라이딩 도어는 문이 옆으로 열리는 거죠. 이게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SUV의 문은 바깥으로 열리죠. 좁은 주차장에서 문을 열면 옆차를 위협합니다. 문콕 많죠 요새. 그렇다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는 구조.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나의 편의를 위해 옆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삶. 그러나 이 카니발은 슬라이딩 도어는 바로 바깥이 아니고 안으로 수렴합니다. 자신의 공간 안에서 해결하죠.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카니발의 이 도어는 그 공자의 가르침을 바로 이 공학으로 구현했습니다. 우리 비가 오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윙 도어 차량에서 우산을 들고 타는 행위는 전쟁이죠. 스윙 도어 아시죠? 그러나 슬라이딩 도어는 비를 맞지 않고 조용히 탑승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만들어주는 도어의 형태입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은 시간의 문제예요. 하루하루 쌓이는 그 사소한 불편함이 결국 삶의 피로를 만드는 법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사람은 큰 결정 하나가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결정들이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자, 이제 카니발의 뒷열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준비해왔는데, 자, 쾌적한 뒷열 공간. 소형 SUV는 사실상 형식적 공간이에요. 성인이 앉으면 무릎이 앞시트에 닿죠. 머리는 천장에 닿아요. 그 자리는 존재하지만 결코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건 숫자를 위한 공간 같아요. 카탈로그에 2열 시트 탑재, 3열 시트 탑재라고 쓰기 위한 그런 단순한 공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가끔 듭니다. 하지만 이 카니발의 2열, 3열은 다릅니다. 성인이 앉아도 무릎 공간이 충분하죠. 전고가 높아서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아요. 장거리 주행에서도 뒤에 앉은 사람이 몸을 편하게 펼 수 있죠.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철학자 루소는 말하죠. 진정한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카니발, 특히 자동차의 3열에 앉은 사람이 불편함을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진짜 루소가 말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배려죠. 생각해 보실까요? 가족 여행을 갈 때는 항상 3열에만 앉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막내는 아이죠. 좁기 때문에. 또는 서열이 그 무리에서 좀 낮은 사람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래요. 부장님하고 어딜 가거나 할 때는 항상 편하신 앞자리에 앉으시고 막내일수록 뒤에 앉습니다. 그 약자에게 어떤 공간을 제공하느냐가 그 조직의 수준을 결정하기도 해요. 이 카니발이 위대한 이유는 앞에 앉은 사람이 편한 차가 아니라 바로 이 뒤에 앉은 사람도 편한 차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이고 인간관계 그리고 책임이죠. 그리고 카니발에는 가족을 위한 차이기 때문에 바로 후석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옵션마다 다릅니다.
카니발에는 후석 전용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운전자와 독립적으로 영상을 보고 음악을 듣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죠. 이건 단순한 편의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진짜 가족여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그 시간 동안 뒷좌석의 아이는 무엇을 하는가?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바로 작은 SUV에서 아이들은 지루함을 이기지 못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답답하거든요. 부모는 뒤를 돌아보며 중재하죠. 운전에 집중할 수 없고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목적지가 아니죠. 가족과 함께 가는 과정이죠. 카니발의 이 후석 엔터테인먼트는 그 과정을 보호합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콘텐츠에 집중하는 동안 부모는 운전에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가족 모두는 여전히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단 하나의 방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아이들에게 그 방을 만들어준 것이죠. 이동하는 차 안에서 각자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선물한 것이에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시간을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돈의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돈의 관점으로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제가 또 준비한 프린트물이 나오는데요. 나오너라. 자, 돈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4인 가족이 바로 4시간의 장거리를 이동한다고 가정하다 보면 아이들이 지루해서 차를 세워달라고 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휴게소에서 간식도 사 먹고요. 예기치 못하게 시간도 지연돼서 호텔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딜레이된 만큼 손해죠. 아이들 달래는 부모의 에너지 소모. 그 모든 이 비용은 바로 이 후석 엔터테인먼트 하나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진짜 투자는 지금 당신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죠. 기회비용. 그것이 경제적 선택이고 그것이 현명한 우리 삶이죠. 인생. 자, 3열 공간과 독립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인에서 9인까지 보통 카니발은 있죠. 카니발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거절을 해요? 독립된 에어컨과 히터. 앞에 타는 사람이 덥다고 에어컨을 세게 틀면 뒤에 탄 아이는 보통 추워요. 소형 SUV에서는 이 갈등이 매일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크면 클수록 더요. 그러나 카니발은 각자의 온도를 각자가 조절할 수 있죠. 이것은 단순한 공조 시스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의 온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카니발은 그것을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차죠. 자, 여기서 카니발의 판매량을 보겠습니다. 판매량은 대중의 선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죠. 카니발은 국내 MPV 시장에서 압도적인 판매 1위를 수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단순히 잘 팔리는 차가 아니라 경쟁자가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소형 자동차 시장은 수십 개의 모델이 치열하게 경쟁해요. 투싼, 스포티지, 티볼리, XM3, 셀토스. 서로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비슷해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자의 점유율을 나눠갔죠. 그러나 카니발이 있는 MPV 시장은 다릅니다. 카니발이 그 시장을 지배해요. 자, 여기 보실까요? 제가 준비한 프린트물에서, 자, 판매량입니다. 판매량을 보면 국산 대형 RV 2위, 전체 38위. 월별 판매량에서 2등을 했습니다. 카니발이 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내용이죠. 대안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진짜를 필요를 채워주는 물건은 대체자가 생기지 않는 법이에요. 사람들은 처음에 카니발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커. 운전하기 어렵고 주차가 불편해. 미니밴 같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님을 모시고 캠핑을 가고 싶어지고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는 순간 카니발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카니발을 증명했습니다. 시장이 그 증거예요. 철학자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그리고 카니발은 그 필요에 가장 정직하게 응답한 차다. 이 판매량은 허상이 아니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계산하고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의 총합입니다. 그 집단지성을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카니발이에요. 대중이 오래 꾸준히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무시하는 것은 오만함이죠. 오만함. 보이지 않는 부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때로는 진짜일 수 있어요. VIP의 릴렉션 시트라는 게 있죠. 그리고 2열에 앉은 사람이 완전히 리클라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바로 있습니다. 자,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우리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탄 적이 있으십니까? 몸이 뒤로 눕혀지는 그 순간, 비행기를 안 타보셨더라도 영화관에서 많이 느껴봤습니다. 저는 인간이 비로소 그 순간에 방어를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긴장이 풀리고요. 이 긴장이 풀린 이 감각이 주행 중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자신을 쉬게 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바로 의무입니다. 의무.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쉬지 않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위에 서지 못한다.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보통 트렁크를 열면 3열을 접고 2열을 접죠. 근데 카니발도 그게 가능합니다. 성인 2명이 나란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길이가 약 2m에 달하죠. 이건 바로 움직이는 침실이에요. 소형 자동차는 이 순간 바로 무력해지죠. 트렁크와 2열을 접어도 굴곡이 생기고 공간이 좁아요. 결국 차박을 하지 못하고 텐트를 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니발은 그 차 자체가 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갖춰져야 비로소 쉴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진짜 준비된 사람은 어디서든 자신의 공간을 만듭니다. 카니발은 그런 사람을 닮았습니다.
소형 자동차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죠. 존중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연비가 좋고 주차가 쉽고 나 혼자 또는 둘이 타기에 충분하죠.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반드시 어떠한 순간이 와요.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친구들과 캠핑을 가고 아이가 둘 이상이 되는 순간, 그리고 이사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순간, 그때 소형 자동차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사람을 나눠 태워야 되죠. 좁은 그릇은 가득 찼을 때 비로소 그 한계를 드러내는 법이죠. 링컨은 말했습니다. 링컨 아시죠? 미래를 위한 최선의 준비는 현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카니발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 삶에 들어올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미리미리 마련하는 것이죠. 이것은 책임입니다. 바로 우리 돈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한 대의 가격은 소형 자동차보다 비쌀 수는 있어요. 그러나 7인 가족이 여행을 가기 위해 소형 자동차 2대를 운영하는 비용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카니발 한 대가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절약은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카니발이 바로 우리 삶에서 철학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카니발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차는 매일 조용히 같은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지금 누굴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가? 슬라이딩 도어는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가르치고요. 3열 공간은 바로 뒤에 타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후석 엔터테인먼트는 함께하는 시간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임을 가르치죠. 또한 독립 에어컨 공조 시스템은 서로의 온도를 존중해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압도적인 판매량은 수만 명의 삶이 이 차를 선택했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카니발은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공간이 넓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뜻이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카니발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